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그런 게 제 알고리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뭐냐면 그거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대처하는 방법이 검색도 안 했는데 지금 인스타에 알고리즘에 계속 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떠서 보니까 그 사람이랑 특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방법, 뭐 대처하는 방법, 최대한 말을 줄이고 감정 없이 몸이 건조하게 대답을 해라, 뭐 이런 대처 방안이 있더라고요. 예, 대표가 와서 대표가 말하는 대로 이게 시행이 될지. 솔직히 이게 너무 들어가자마자 너무 빠른 결정 아니야? 너무 빠른 판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가끔씩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제가 사람 파악이나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 이런 게 진짜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향 자체가 결 자체가 저랑 다르니까 업무할 때 저랑 무조건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약간 업무 처리를 할 때 특히 국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뭐 말도 함부로 하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PM 미팅 때 너무 놀랬던 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거예요. 막 솔직히 좀 영어 어투도 그렇게 부드러운 편이 아니시거든요. 약간 한국인의 전형적인 그런 어투에 무슨 한 10년 전쯤 한 15년 전쯤에 인도나 뭐 동남아, 중국 이런데 좀 소위 말하는 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노동자들한테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투나 말투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세상에 프랑스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점은 그 제 상사랑 같은 직급 라인에 있는 또 다른 상사분이 계시거든요. 그 상사분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와, 약간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아닌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직급에 있는 그분이 뒤집어 썼거든요. 결국에는 힘의 균형이 뭐 이렇게 하는 의도가 아닌 저는 힘의 균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회사 생활에서. 근데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 저랑 안 맞는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가면서 힘이 쫙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 어차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뜨려면 빨리 뜨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일단 저는 대표를 보고 들어온 거니까 대표 성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표를 보고 들어온 거니까 대표님이랑 일단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면담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간 자리가 그 상사분이랑 트러블 있고 싸우고 나간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면담을 했었거든요. 제가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특성을 말씀드렸죠. 저는 상황 판단이나 사람 판단 이런 게 남들보다 좀 특이할 정도로 빠른 편이라고.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은 뭐 모르고 뭐 배우고 OJT 기간이라고 하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뭐 빠르면 2달, 늦으면 뭐 3, 4개월 후에는 제 업무를 쳐내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분이랑 저랑은 무조건 부딪힌다고. 이거는 안 부딪힐 수가 없고 이건 제가 장담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그거에 부딪혀가지고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자리에 그분이.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이거 2번은 절대 안 된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나 그 다른 상사분 그분도 이제 그 나가신 분 그 일로 처음 겪었고 판단이 객관적으로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지낸 세월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상사분이 진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인 게 대표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대표 앞에서는 막 저한테 팔짱 끼고 막 뭐 밥 먹었냐 막 수 잘해주거든요. 근데 약간 업무 던지는 스타일이나 가르치는 거 보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전 업무 파악 중이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읽어보고 메일이 다 영어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그 오너 스님 품목이 아니고 이게 최저가 경쟁, 입찰건에 대해서 최저가로 이제 수주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견적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저는 업무 파악 중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그 상사한테. 한참 잘해주고 막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일이 파악이 안 되세요. 그게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들어간 지 한 4, 5일째인가? 혼자서 막, 그리고 또 가르쳐 줄 때도 조목조목 이 요약, 그러니까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서없이 막 쏟아내거든요. 그냥 내가 그걸 막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좀 힘든 제 성향이랑은 전혀 안 막, 내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뭐 학교도 아니고, 제가 뭐, 알아듣게끔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업무 파악이 안 된 사람이, 이게 이 업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맞다, 아니다. 로만 얘기를 해줘도 전 고마울 것 같아요. 추가 부연 설명 안 해줘도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메일이 이해가 안 되세요. 참, 네. 미팅에서 그분 영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새삼 더 놀랍더라고요. 괜히 이런 얘기 하면 제 이미지에 좋을 건 없으니까 뭐 남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알아요. 예. 근데 하도 제가 일단 공격을 당해서 저도 억울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투와 눈빛과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메일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그 메일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플로우를 묻는 거잖아요. 이게 그 승인 품목이 아니고 최저가 경쟁이니까 그 견적 요청을 한 번 더 하신 거냐고. 우리가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견적을 받거든요. 받아서 내는 거여가지고 최저가니까 그 견적 내주는 사람한테 이거 최저가다. 이 가격을 더 낮춰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플로우를 물어본 건데 메일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가지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튼 이건 일 예고 더 많은 일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또 저도 저 역시도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태고 또 얘기하는 거 또 열받네. 오늘 또 볼 생각하니까 지금 또 얼굴 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일단은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이나 뭐라고 당부를 해주신 게 절대 그분이랑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였거든요. 이 대표님이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웃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그치, 주말이니까 이제 쉬어야지. 오늘 와가지고 밑에 선임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가 메일에 뭘 요청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사람을 또 후드려 잡고 아니 직급이 뻔히 있는 사람한테 왜 니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반말은 둘째치고. 아무튼 뭐 오늘은 저한테 뭐 시비를 걸거나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저도 막 이게 옆 사람한테까지 그 감정이 전달되고 그 본인의 그 말투와 어투로 인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모르나? 모르니까 저러겠죠? 그래 놓고 저런 스타일 알죠? 막 자기는 다 쏟아내놓고 다
한마디로 다 이렇게 막 해놓고 하는 말. 난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출장에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또 분위기 보니까 또 분위기가 뭐 그렇게 그 저랑 사이 안 좋은 상사한테 불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 살피는 것도 피곤하긴 한데 일단은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저랑 부딪히는 게 없고, 처음에는 그 제가 일주일 됐을 때 딱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그 대표 면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무뎌져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나한테 태클을 안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또 솔직히 출장 갔다 온다고 마주칠 일도 없었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있잖아요. 굳이 내가 더 이상 뭐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대표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진짜 대표 보고 이 회사에 있는 거나 다름없죠. 대표 마인드가 좋으니까 이렇게 세밀한 그 복지나 업무들이 되게 진짜 진짜 완전히 업무 스타일도 내 스타일이고 복지도 내 스타일이고. 왜냐면 그 회사가 좀 작거든요. 작고 신생 회사인데 되게 좀 나름 체계를 잘 갖추려고 노력한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체계를 작은 회사치고는 좀 잘 갖추고 있고, 하다못해 출장을 가더라도 보통 성별이 같으면 2명이면은 한 방에 때려 넣거든요. 한 방에 때려 넣어요. 뭐 2인 1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뭐 트윈베드 해가지고 그렇게 넣는 게 대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요즘엔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런 업무를 안 본 지가 한 5년 정도는 그냥 사무실에 박혀 있는 업무만 봐서 요즘 트렌드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그런 해외 업무하고 이런 거 출장을 자주 다녔을 때는 하다못해 중견기업 있잖아요. 중견기업급도 성별이 같으면 같은 방에 넣었어요. 2인 1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2010년쯤인가?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2010년쯤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 남초회사였거든요. 남초회사였고 자동차 업계였는데, 그 출장자 중에 저 혼자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방을 쓰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뭐 이사님, 차장님, 뭐 과장님 할 거 없이 부장님 다 한 방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방을 하나 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같이 쓰셨는데, 그래서 남초회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여자를 출장을 잘 안 보내려고 해요. 이게 그런 마찬가지로 한 2021년이 아무튼 그쯤에 15년 전쯤에, 그때부터 삼성은 좀 선진화돼. 그때는 삼성이 그게 없었거든요. 노조가 없었거든요.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진짜 좋았어요. 출장 가면 무조건 1인 1실.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 업계에 있다가 이 삼성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좀 약간 눈이 번쩍 띄었던 게, 여기는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인 1실을 주는구나. 1인 1실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이사팀장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물음표 살인마 기질이 다분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1인 1실 주는 이유가, 일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쉬러 호텔에 들어갔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 호텔에서 2인 1실이나 이렇게 쓰면 같이 쓰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쓰는 사람 눈치를 안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피곤함이나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빼지 말라고 1인 1실을 주고, 무조건 그냥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다른 눈치 보지 말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아, 이래서 진짜 삼성 대기업은 다르구나. 막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15년이 지나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회사, 신생회사에서 진짜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표 마인드가 그 회사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 회사 복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장 갈 때 1인 1실을 주는 거 보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자꾸 미련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상사도 나랑 다르고 결이 안 맞고 이런데 대표까지 요즘 소위 말하는 그냥 조소 사장이었으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바로 짐 싸서 나가는 거지. 시간 낭비할 거 없이. 근데 그때 면담을 해봤을 때 대표 마인드는 내가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퇴사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한번 지켜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일단 그냥 신경을 끄고 제가 할 일이나 제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한번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좀 진짜 딱 마음에 들어요. 출근하기 싫어.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주차장이 뭔가 내 대나무 숲이 된 것 같은데 계속 혼자서 뭔가 말을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거죠. 어저께 또 그 대표님이랑 다이렉트로 통화를 했거든요. 약간 윤곽은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 분리를 좀 확실히 시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이 저랑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는 그 직속 상사 그분이 약간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류를 딱 읽으시고 뭔가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혼자서 어깨에 힘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막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가 제가 막 상담하고 막 이래저래 또 좀 이게 뭔가 기류가 이상함을 감지를 하시니까 또 대표 눈치 보고 또 다른 이사님 눈치 보고 또 약간 뭐 제 눈치는 보진 않지만 뭔가 좀 저한테 잘해주는 느낌이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게 사람이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런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갖고 계세요. 근데 막상 당해보니까 진짜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뭐 이렇게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부딪히고 이렇게 좀 이게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약해지고 조금은 좀 죄책감 같은 게 들긴 하지만 팀블리는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분이랑 저랑은 지금처럼 딱 이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팀블리를 한번 했다가 그 팀블리 하고 나서 또 싸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왜냐면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약간 팀은 분리가 됐지만 조금 업무에 대해서 뭐 좀 중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 분리를 하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그분이 싸우고 나갔잖아요. 나간 분 일을 이분이 맡아서 책임자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이분이 디테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디테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이 좀 중요하고 디테일을 많이 따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일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여서 그 일을 쳐낼 수 있는 사람이지 디테일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분 저 일 못 쳐낼 것 같은데 그걸 욕심을 부리셨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싸우고 나간 분 일을 이분이 해야 되는데 이분도 못 쳐내고 있어요. 못 쳐내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싸우고 나가신 분은 좀 성향이 뭐 저랑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딪힌 거 보면은 뭐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가신 분은 뭐 윽박 지르거나 뭐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이런 분 아니신 거고, 좀 디테일하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빌드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 저랑 문제 있다는 그분은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약간, 그래서 막 그 프랑스 사람 그 PM 미팅 할 때도 혼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프랑스 사람한테 소리 그렇게 지른, 아니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한테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세상에, 무슨, 게다가 프랑스 사람한테, 그 혁명가의 나라의 그 프랑스 사람한테, 그 콧대 높기로 유명한 그 프랑스 사람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그거 하라고 왜 안 하냐고 막. 바로 프랑스 사람, 나 못한다고. 원래도 안 하지, 원래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소리 지르니까 더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도 이제 자기의 역량이 그렇게 다 품을 수 없다는,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없다는 건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고 한 달쯤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전투력이 상승했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그리고 그 야근 문제나 이런 거는 진짜 이 직종에 있는 한, 이 해외 업무를 계속 보는 한은 야근은 진짜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직종에 있는 회사치고 야근이 별로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 야근이나 뭐 이런 시차 때문에 생기는 업무는 제가 감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그게 싫으면 다른 직종의 업무를 봐야죠. 뭐 계속 비서하거나 뭐 아니면 뭐 총무팀 뭐 이런 그런 해외랑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해외 업무를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제가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약간 일에 재미를 붙였다 해야 되나? 일이 재밌어요. 뭔가 새로운 분야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별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 그 저랑 문제 있다는 그분이 스탠스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좀 서로 죄책감 느끼게 하는 그런 상태여서, 여기서 뭐 제가 저분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있잖아요. 막 팀 분리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업무를 그냥 여기서 계속 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저랑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헤쳐나가는 연습도 할 겸 이렇게 둥글게 굴려지는 거죠. 안 맞는 사람이라도 뭐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00%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요? 이제 퇴근을 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막 아침까지만 해도 막 약간 뭐 좀 사람 미안하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와,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너무 못된 게 뭐냐면 그 대표님이랑 또 다른 상사분 한 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대표님이랑 그 다른 상사분 그분이 없을 때 무슨 약간 비유를 하자면 어떠냐면 옛날에 뭐 콩쥐팥쥐 이런 뭐 신데렐라 이런 계모들 있잖아요. 계모들이 자기 남편 앞에서는 그 자식을 구벌 못하니까 막 잘해주다가 남편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참았던 게 분한지 한 대 팍 지어박는 느낌 있잖아요. 구박하는 느낌. 근데 진짜 오늘 그걸 느껴가지고 와 이거를 어디다가 진짜 말하면 내가 치사한 사람 되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될 법한 그런 구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와 그래서 그 싸우고 나갔다는 그 전임자가 그걸 분명히 느끼고 나갔을 것 같아요. 와 왜냐면 막 둘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싸우고 안 좋은 사이가 안 좋았던 기간이 조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윗분들이 서로 화해해라 해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저랑 트러블 있는 이 문제 이 사람은 사과를 한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뭐 내가 이렇게 약간 그게 대표님 앞이라서 또 다른 그 상사분 앞이라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영혼 없는 사과를 한 것 뿐이고 또 이 나간 사람은 나 그런 진심이 없는 사과는 못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대립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사과를 안 받아줬는지도 알겠어요. 좀 느껴지네.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준 척하고 막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뭐 세상 호인인 척 하는데 그 두 명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랑 그 또 다른 상사분 그분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딱 느껴지는 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게 지금 딱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신경전이나 이런 싸움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뜨자.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되지? 한번 맞서 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이렇게 뭐 싸움이나 논쟁이나 막 이렇게 특히 신경전이나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초 회사의 그 특징.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에너지를 써야 되나? 그냥 내 에너지 아끼고 딴 데 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 역시 지금 저 때문에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는 제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고 그 사람한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저예요.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제가 그 대표님이랑 면담 신청하고 막 그 또 다른 상사분이랑 약간 대화 나누고 이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면접이나 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저한테 대뜸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과를 했냐면 원래 회사에 영어 면접이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영어에 대한 능력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고지를 못 받고 그냥 면접 보러 갔는데 저랑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저한테 영어 면접을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랑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제 이력서도 못 보고 그 면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이력서를 보고 면접에 들어오신 분은 대표님이랑 그 다른 상사분. 그래서 아무튼 대표님이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 영어 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한대요. 얼마나 좋아, 대표 마인드가. 아무튼 그렇게 사과를 받았고, 그래서 면접을 보고 저랑 또 다른 남자분 한 분이랑 그 남자분은 이 업계에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트러블 있는 이분이 저를 뽑지 말고 이 남자분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대표님이 저를 뽑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채용이 되게 된 거예요.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그쪽에서도 선택지가 많았지만 저도 선택지가 많았거든요. 내가 그 회사 간다고 면접을 캔슬했던 게 3건이나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서로가 어찌됐든 간에 선택을 한 입장이에요. 대표랑 저랑은. 근데 저랑 문제 있는 그 상사가 처음부터 제 채용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뽑히니까 지금 저를 못 눌러서 안달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면담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뭐 그만두냐 안 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에너지를 써서 저 사람이랑 끝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그만두고 딴 데 알아봐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뭐 회사를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되나, 면접 본다기보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력서를 또 다시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대로 뭐 2달, 3달 있다가 그분이랑 나랑 또 싸우고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난 3달 동안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지. 뭐 월급 받는 돈을 떠나서 전 돈의 가치보다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돈 없는 사람일수록 돈보다는 시간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서 2개월, 3개월을 보낸다? 그러고 만약에 또 월요일날 울산 출장 가거든요. 월요일 울산 출장 가면 또 그분을 봐야 되는데 짱나 죽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렇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뭐 죄책감이 든다, 뭐 내가 너무 했나 싶다, 이게 그 2분 대표님이랑 그 위에 상사분이 없었을 때가 없었거든요. 항상 같이 있었을 때만 이렇게 저한테 막 잘해주는 척을 한 거죠. 잘해주는 척을 하는 걸 보다가 지금 오늘 뭐 또 갑자기 약간 계모가 막 남편 안 볼 때 막 쥐어막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 딱 받고 나니까 진짜 막